안녕하세요. 여름철 에어컨. 시원해서 좋긴 한데 어쩐지 그 전기요금 고지서 받을 때마다 좀 걱정되시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에어컨을 좀 똑똑하게 써서 시원하면서도 요금은 아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에서 에어컨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핵심은 당신 에어컨이 어떤 종류인지 아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맞아요. 그 인버터형하고 정속형. 그쵸? 네, 맞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혹시 에어컨이 2011년 이후 모델이다. 아니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에 정격, 중간, 최소 이렇게 냉방 등록이 따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면 인버터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일정하게 속도 조절하러 해서 들린다. 이것도 특식이고요. 정확합니다. 그 구분이 중요한 이유가 이 두 타입의 가장 효율적인 사용법이 거의 정반대라서 그래요. 인버터형은 필요한 만큼만 딱 에너지를 조절해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전기 아낀다고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시는데 인버터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오히려 한 26도에서 28도 정도로 맞춰두고 그냥 쭉 켜두는 게 더 효율적이다. 맞습니다. 그 자동차 연비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자동차 연비요? 네, 시내에서 가다서다 반복하면 기름 많이 먹잖아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일정 속도로 쭉 달리면 오히려 효율이 좋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럼 처음엔 좀 세게 틀어서 빨리 시원하게 하고 그 다음엔 약하게 유지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아요. 처음엔 강풍으로 목표 온도까지 빨리 내리고 그 다음엔 약풍이나 자동 모드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속형은요? 이건 좀 구형 모델에 많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정속형은 설정 온도 딱 도달하면 실외기가 완전히 멈춰요. 그러다가 다시 더워지면 최대 출력으로 확 하고 켜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온오프 방식이에요. 완전히 다르네요. 그럼 얘는 껐다 켰다 하는 게 낫겠군요. 네, 그래서 정속형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켤 때는 또 낮은 온도 강풍으로 확 시원하게 만들었다가 온도 좀 조절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안 쓰는 방 문은 꼭 닫아서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게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인버터는 쭉 켜고 정속형은 껐다 켰다. 자, 그럼 이제 에어컨 종류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공통 팁들을 좀 볼까요? 자료들 보니까 진짜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있던데요. 바로 필터 청소. 최소 1, 2주에 한 번은 꼭 하라고요. 네. 정말 중요하죠. 필터에 먼지가 맡기면 공기를 제대로 못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냉방 효율이 뚝 떨어지고 괜히 전기만 더 먹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청소만 해줘도 체감 효과가 꽤 큽니다. 그리고 또 공기 순환을 도와주는 방법들. 이것도 중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선풍기나 그 서큘레이터 같이 쓰는 거 말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서큘레이터는 천장 쪽으로 이렇게 틀어놓으면 그 위에 모여있는 찬 공기를 아래로 쫙 내려줘서 방 전체가 빨리 시원해진다고 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한 1도, 2도 정도 높여도 충분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이것도 절약 팁이고요. 바람 방향 자체도 위로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니까요. 위로 보내서 순환시키는 게 좋죠. 또 공기 순환 관련해서 에어컨 딱 켜기 전에 한 5분 정도 창문 열어서 실내 더운 공기를 한번 싹 빼주는 환기도 도움이 된다고 자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기.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또 실외기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의외로 중요합니다. 실외기요. 그 밖에 있는 거? 네, 그 실외기 주변에 물건 쌓아두지 말고 통풍 잘 되게 하고요. 직사광선 바로 받으면 뜨거워지니까 그늘 만들어주면 더 좋고요. 과열되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장시간 안 쓸 때는 플러그 뽑는 거. 대기 전력. 이것도 기본이겠죠. 네, 당연하죠. 대기 전력도 무시 못하거든요. 참. 그리고 제습 모드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습도 아주 높은 날 아니면 오히려 냉방보다 전기를 더 쓸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습 기능이라는 게 공기 중에 습기를 제거하면서 약간의 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 온도가 오히려 다시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럼 에어컨이 더 오래 돌아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꿉꿉한 날씨가 아니라면
그냥 냉방 모드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결국 당신 에어컨 타입을 먼저 아는 거. 네, 그렇죠. 인버터인지 정속형인지. 네. 그래서 인버터는 주 켜고 정속형은 주기적으로 껐다 켰다. 그리고 적정 온도 한 26도에서 28도 유지하고요. 맞습니다.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필터 청소 자주 하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같이 쓰고 이런 공통 팁들을 습관처럼 만드는 거네요. 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그냥 덜 쓰자가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네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기술, 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거죠. 조금만 신경 쓰면 시원함도 잡고 절약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쓰는 이 에어컨 자체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는 집이나 건물 설계 자체가 좀 달라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아,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단열 성능을 엄청 높인다거나 아니면 자연 환기 시스템을 더 잘 활용한다거나 해서 애초에 에어컨을 덜 틀어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랄까요? 아, 좋은 지적이네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축 설계 중요하죠. 네,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